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가난한 청년과 그의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롤렉스 시계. 그 시계가 다시 돌아와 한 가족을 완성시켜준 감동적인 기적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의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요일 오후 1시. 최진욱 회장 52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회장과의 중요한 점심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그는 어디서 점심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 김 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김 기사. 그냥 아무 곳이나 가자. 배가 너무 고파. 30년간 건설업계에서 승승장구해온 최 회장이었습니다. 연매출 5천억 규모의 대한건설 회장으로 평소에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한정식집에서만 식사를 하던 그였죠. 손목에는 3억 원짜리 롤렉스 데이토나가 빛나고 있었고 맞춤 정장에 이탈리아제 구두까지. 그야말로 성공한 기업인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기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여유 시간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최 회장의 시선이 길 건너편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손맛 국밥이라고 쓰인 허름한 간판이 보였어요. 김 기사, 저기 국밥집에 세워줘. 네? 회장님, 거기 말씀이신가요? 김 기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고급 식당만 다니던 회장님이 그런 서민적인 국밥집에 가겠다니. 가끔은 이런 데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국밥집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8개 정도 놓여 있고 벽면에는 메뉴판 대신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돼지국밥 8,000원, 순대국밥 8,000원. 최 회장이 평소에 쓰는 식사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가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묶은 단발머리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오셔도 괜찮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최 회장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 대학생 시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저희는 돼지국밥이랑 순대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은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그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순수함이 가득했고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돼지국밥으로 주세요. 네,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은희가 주방으로 향하려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손목을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네, 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롤렉스 데이토나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거든요. 시계요. 저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은희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신기한 걸 발견했을 때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최 회장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롤렉스 데이토나는 30년 전에 구입한 한정판 모델이었어요. 전 세계에 500개만 생산된 것으로 현재 시세로는 3억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였죠. 어떻게 이런 국밥집 아주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정말 똑같은 시계예요? 네, 정말 똑같아요. 엄마가 보물처럼 아끼시는 시계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엄마는 그 시계를 절대 안 차세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만 계시거든요. 은희의 말에 최 회장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그 시계가 혹시 실례지만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 정미영이에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세요? 정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2살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녀. 홍익대학교 미술과에 다니던 20살의 정미영. 혹시 어머님이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홍익대 서양화과 나오셨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은희는 더욱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1993년 겨울, 추운 캠퍼스에서 만난 정미영은 그에게 첫사랑이자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최진욱에게 부잣집 딸 미영이는 꿈만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받아. 졸업을 앞두고 미영이에게 선물한 롤렉스 데이토나. 당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산 그 시계.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너는 이런 좋은 걸 차야 해. 그리고 이걸 봐. 시계 뒷면에 새겨놓은 Forever Young이라는 글씨. 영원히 젊게 살자는 의미였죠.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미영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영이의 부모님은 가난한 최진욱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최진욱의 부모님 역시 집안 격차를 이유로 반대했어요. 결국 최진욱은 미국 유학을 떠나야 했고, 두 사람은 눈물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아저씨, 괜찮으세요? 은희의 목소리에 최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국밥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은희가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최 회장은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정말 미영이가 맞을까? 그럼 이 아이는 혹시? 은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30년 전 미영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가. 국밥 나왔어요. 은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엄마가 끓인 국물이라 정말 맛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끓이시나요? 네. 엄마가 이 가게 사장이에요. 지금은 장 보러 나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최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미영이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 제가 여기서 좀 더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드세요. 은희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테이블을 치우러 갔습니다. 최 회장은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삶. 큰 회사를 일구고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돌아올 수도 있는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미영은 최 회장이 기억하는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은희는 정말로 그의 딸일까요? 최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2장 30년 전의 기억. 오후 2시 30분. 최 회장은 여전히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국밥은 다 먹었지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저씨, 물 더 드릴까요? 은희가 다가와 빈 물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은희의 밝은 대답에 최 회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보통 3시쯤 오세요. 시장에서 내일 쓸 재료들 사오시거든요. 왜 그러세요? 혹시 엄마를 아세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30년 전 연인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요? 그럼 엄마가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마는 요즘 옛날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가끔 외로워하세요. 은희의 말에 최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미영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희 씨는 아버지가 안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에 은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돌아가셨다고? 최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건가? 아니면 그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사실은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가끔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시고, 근데 가끔 엄마가 그 시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혹시 정말로 자신의 딸인 건 아닐까요? 은희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살이세요? 20살이에요. 올해 성인이 됐어요. 20살. 계산해보니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게 1994년, 그리고 지금이 2023년.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미영이와의 마지막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9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한강공원 벤치에서 미영이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던 그날. 진욱 오빠, 정말 가야 해요? 미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셔. 그리고 나도 지금 상황으로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진욱의 집안은 가난했고 미영이의 부모님은 딸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져. 그때 최진욱이 미영이에게 건넨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들어있었죠. 오빠, 이거 너무 비싸요. 어떻게 샀어요? 아르바이트하고 대출도 받고. 내가 이런 좋은 걸 차야 해. 그리고 뒷면 봐. Forever young. 우리 마음은 영원히 젊을 거야.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오빠,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당당하게 너를 찾아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미영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오빠. 꼭 찾아와요. 하지만 그것이 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진욱은 미국으로 떠났고 그 후로 30년간 연락이 끊어졌어요. 현재.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희의 목소리에 최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 엄마 오셨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장바구니를 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을 본 순간 최 회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미영.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우아한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엄마, 손님이 엄마를 찾으셨어요. 은희가 신나서 말했지만 미영이는 최 회장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국밥집에 울려 퍼졌어요. 진욱. 오빠? 30년 만에 들어본 그 목소리. 최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아세요? 그런데 왜 우세요? 은희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은희야, 잠깐 안에 들어가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이 분과할 이야기가 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은희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에는 최 회장과 미영이만 남았어요. 정말 진욱 오빠예요? 응, 미영아. 나야. 30년 만이네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나. 왜 이제야 오셨어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미영이의 질문에 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첫사랑을 잊고 살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 미영아. 나도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뭐요? 성공하시느라 바쁘셨나요? 미영이는 최 회장의 비싼 정장과 시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약속을 지키셨네요.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최 회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공한 후에도 미영이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느라 첫사랑은 잊혀진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은희가 우리 딸이야?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에 미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30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오빠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미영이의 말에 최 회장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모든 고생과 아픔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최 회장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미영이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미영아, 나는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은희는 이미 다 컸는데. 하지만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그리움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과연 두 사람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희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밥집의 오후는 이렇게 30년 전의 사랑과 상처가 얽힌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장 진실을 향한 발걸음. 그날 밤, 최진욱 회장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반포대교의 야경도, 평소라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던 브랜디 한 잔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박 부장. 새벽 2시, 최 회장은 결국 비서실장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미안하다, 이런 시간에.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개인적인 조사를 하나 부탁하고 싶어. 말씀하십시오. 정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52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딸이 하나 있어. 은정이라고. 박 부장은 30년간 최 회장을 모셔온 충복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조사해드릴까요? 가족관계, 과거 이력, 현재 생활. 가능한 모든 걸 알아봐줘. 단, 절대 본인들이 모르게.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가능한 빨리. 오늘 오후까지.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미영이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이 멀리 보였어요. 한편 국밥집이 있는 성수동의 작은 원룸에서 정미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정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됐어요. 저녁부터 계속 멍하니 있더니 이제는 그 낡은 시계를 꺼내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은정아, 앉아봐.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미영이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오늘 온 그분, 진욱 오빠는 내 아버지야. 은정이는 처음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은정아.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버지는 살아계셔. 다만 우리를 떠났을 뿐이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첫사랑, 집안의 반대로 인한 이별, 그리고 혼자 남겨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 연락처도 몰랐거든. 그리고 엄마도 자존심이 있었어. 가난하다고 버린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매달릴 수는 없었지. 은정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럼 오늘 그분이 저를 보고 놀란 건, 내가 어릴 때 그 사람을 많이 닮았어. 특히 눈과 미소가. 은정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버지였다니. 엄마,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은정아,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면.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미영이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박 부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정미영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두꺼운 파일을 받아든 최 회장은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정미영, 1971년생,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1994년 졸업 후 임신, 1995년 딸 은정 출산, 결혼 기록 없음. 아버지란 애는 미상으로 기재, 20대에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딸을 키웠고 30대에는 카페를 운영하다 실패, 40대부터 지금까지 국밥집을 운영 중, 현재 성수동 원룸에서 딸과 거주. 회장님, 정미영 씨는 평생 혼자 사신 것 같습니다. 딸분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더군요. 박 부장의 말에 최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정미영 씨가 운영하는 국밥집 이름이 영원한 맛인데 영어로 Forever Young이라고도 적혀 있더군요. 최 회장은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Forever Young. 30년 전 시계에 새긴 바로 그 문구였어요.
그리고 은정 씨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딸에 대한 정보도 자세했습니다. 성실한 학생이었고 현재 성균관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회장님, 실례지만 이분들과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은정이는 내 딸이고, 박 부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최 회장을 모셔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모르겠어. 30년 동안 나는 성공만 생각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힘든 건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최 회장은 자료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미영이는 원룸에서 딸과 함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회장님, 제 생각에는 이제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까? 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날 저녁, 최 회장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온 것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정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자연스러웠어요. 은정아, 어머니 계시나? 네, 주방에 계세요. 엄마, 어제 그 아저씨 오셨어요. 미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오셨네요. 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은정아,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국밥집 앞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는 걸.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났지? 괜찮아요. 늦었어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은정이의 순수한 마음에 최 회장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미영아, 최 회장이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임신한 것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도 알았다면 어쩔 거였는데요. 미영이의 차가운 반응에 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도움은 줄 수 있었을 거야. 도움요? 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 엄마. 은정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30년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어른은 딸의 현명한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은정이 말이 맞아.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너와 은정이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 늦었지만 미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어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충분히 시간을 가져. 나는 기다릴게.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이었어요. 내장 용서와 화해. 그 후 일주일 동안 최 회장은 매일 오후 3시에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도 돼지국밥이세요? 은정이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났다는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은정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가끔 나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3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최 회장은 은정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은정아,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 원망이나 궁금한 것들? 은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가끔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항상 슬픈 표정을 지으셔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최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를 사랑하실지, 그런 것들이요. 은정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매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은정이의 순수한 마음에 최 회장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 엄마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거든요. 최 회장은 딸의 현명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은정이가 대견했어요. 한편 미영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롤렉스 시계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30년 전 진욱이 선물해준 그 시계, Forever Young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정말 영원히 젊게 사는 게 가능할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욱을 보면 여전히 20대 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은정이가 살그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게 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엄마가 쉽게 마음을 여시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요. 너는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지? 은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시고. 미영이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진욱이 후회하고 있을까? 30년 전처럼 진심일까?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국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미영 사장님 계신가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는데 박 부장이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대한건설 비서실장 박민수라고 합니다. 최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부장은 고급스러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은정양의 등록금과 그동안의 양육비라고 하셨습니다. 미영이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돌려주세요. 사장님, 최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20년치로 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돈이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박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그럼 최소한 은정양의 학비라도. 그것도 안 돼요. 은정이는 지금까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해결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때 최 회장이 비를 맞으며 국밥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부장, 여기 있었구나. 미영아, 진욱씨,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수표를 내밀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동안 미안한 마음에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야, 미영아. 나는 20년 동안 은정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후회한 적 없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거든요. 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부장님,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박 부장이 나간 후 국밥집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엄마.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아버지, 비 그칠 때까지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최 회장은 미영이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세요. 미영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 최 회장은 국밥집에서 저녁 시간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영이가 직접 만든 저녁을 함께 먹게 된 것이었어요. 맛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미영이의 말에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오셨잖아요. 은정이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은정아, 아버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이해해주세요. 두 어른은 딸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영아, 최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전의 겁쟁이였어. 부모님 반대에 굴복하고 너를 지키지 못했지.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너를 찾지 않은 건
그것도 내가 겁이 났기 때문이야. 무슨 겁이요?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그리고 내가 너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최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성공이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나는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살았던 거야. 진욱 씨, 미영아, 나에게 기회를 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비가 그치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주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최 회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 엄마. 은정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발걸음들. 5장 새로운 시작. 그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매일 국밥집을 찾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였어요.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왔어. 은정이 시험 기간이라며? 네, 다음 주가 중간고사예요. 최 회장은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서 은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 장학재단 연락처야.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힘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은정이는 웃으며 명함을 돌려주었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딸의 모습에 최 회장은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제일 대견해. 한편 미영이는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던 것이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국물이 특히 맛있네요. 고기를 더 오래 우렸거든요. 손님들이 진한 국물을 좋아해서. 미영아, 혹시 시간 나면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2달 동안 국밥집에서만 만났던 두 사람이었어요. 산책이요? 응. 30년 전에 우리가 자주 걸었던 한강공원. 거기 말이야. 미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엄마, 가보세요. 저는 가게 지키고 있을게요. 은정이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30년 만에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앉았던 벤치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그대로 있네. 응, 그때 그 벤치 맞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아, 그때 여기서 내게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저도요. 오빠가 떠나간 후에 몇 번이나 이곳에 와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최 회장이 계속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말하면 오빠가 미국 가는 걸 포기할까봐. 그리고 동정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싫었어요. 미영이의 대답에 최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으니까요. 미영아, 나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다만 연락하기가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응.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봐, 나를 잊었을까봐, 그리고 내가 너무 비겁했다고 실망할까봐.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들으며 30년간의 오해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은정이가 그 시계를 보고 말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러게,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최 회장이 손목에 롤렉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것도 아직 forever, young이 그대로 있네요. 당연하지. 이 시계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 저도요. 제 시계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똑같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사실 이 시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사업에만 매달렸지 다른 여자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 그럼 우리 정말 바보였네요. 30년 동안이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컸어요. 미영아, 나와
나와 다시 시작해볼까? 진욱씨, 30년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 부모님 반대든 뭐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미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세요. 조금 더. 물론이야.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은정이가 좋아하는 동네 치킨집이었어요. 아버지,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응. 그런데 정말 맛있네. 이런 곳도 있다는 걸 몰랐어. 아버지는 평소에 어디서 드세요? 호텔이나 비싼 곳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세 사람은 웃으며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최 회장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 달 후, 미영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진욱 씨, 응?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최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3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두 나이도 있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미영아, 최 회장은 기쁨에 겨워 미영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은정이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세 사람은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이 아닌 국밥집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30년 늦은 결혼식이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최 회장의 소감을 듣고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이 국밥집을 함께 운영하며 늦은 사랑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결혼 후, 최 회장은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국밥집 일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회장님, 양파 써세요. 아, 네. 양파. 회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미영이와 은정이가 웃으며 최 회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국밥집 사장이야. 최 사장. 1년 후, 국밥집 영원한 맞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커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국밥집이에요.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이라니. 정말 로맨틱해요. 시계 때문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정말 신기해요. 가게 벽에는 두 사람의 롤렉스 시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Forever Young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은정아. 그런데 은정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처럼 행복해야 해. 아직 이르죠, 엄마. 저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진욱 씨, 정말 forever young이네요. 우리 사랑이. 응, 30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20대 때 그대로야. 저도요. 오빠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은정이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 보니까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싶어요. 그날 밤, 국밥집을 정리하며 세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 다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지. 우리의 늦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야. 최 회장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돈과 성공만 쫓다가 놓칠 뻔했던 진짜 소중한 것들.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우리 내일도 함께 힘내자. 네, 아버지. 네, 여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완성된 가족. 그들의 시계에 새겨진 Forever Young처럼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영원히 젊을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영원한 맞의 따뜻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최 회장과 미영이 그리고 은희.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